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부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김태성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상 연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잘 지낼 수가 없을 만큼 변동성이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은 분들의 질문을 그리고 많은 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의 질문과 고민으로 좀 해결하는 시간 가져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먼저 이 참여 방법부터 알아야겠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이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야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아까 말씀해 주신 이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시청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많은 질문들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입장 빠릅니다. 들어오셔서 바로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또 이야기를 해주시죠, 전문가님께서. 네, 일단 지난주부터 이번 주 굉장히 이제 낙폭이 컸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악재가 있었던 해를 포함해서도 2008년 이후에 1월 기준으로 가장 조정의 폭이 깊은, 조정의 폭이 깊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1월이었고 또 이제 조정의 시작점, 시발점 자체가 지수의 위치가 낮은 위치가 아니었고 다시 코스피는 3,000, 코스닥 같은 경우에 1,000포인트 위에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던 위치에서의 좀 하락이다 보니까 종목별로도 오히려 신고가가 아닌 신저가를 또 갱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최대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그럼 포트를 어떻게 꾸려야 할 것이며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 것이며 우리의 계좌를 위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 하시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해주셔도 되고 질문 남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 줄평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께서 이러한 한 줄평 남겨주셨는데 바닥은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바닥이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저의 개인적인 바람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한 줄평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제 바닥이 확인이 되는 것은 그 바닥을 지나갈 때는 아니고요. 충분히 이제 리바운딩이 돼서 다시 한번 지수가 좀 올라오게 되면 그때 이제는 그 포인트가 바닥이었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게 이제 진짜 바닥이긴 한데 우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 자체가 정말 오랜만에 좀 상승 쪽으로 이 가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장 막판에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에 좀 좋지 못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출렁임이 있긴 했었어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좀
왔었던 기조, 즉 이제 조정 쪽보다는 다시 한번 리바운딩, 상승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재 유럽 증시가 프랑스는 2%대, 독일도 2%대, 영국도 뭐 2%에 가까운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미국 선물 지수도 2%에 가까운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어서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 턴어라운드가 되긴다면 오늘이 이제 가장 힘들었던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1월 27일 뭐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죠. 상장을 하면서 상장한과 동시에 시총 3위, 코스피 기준으로 시총 3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제 딱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급 공백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그러한 메이커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면서 기나긴 터널이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힌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의견을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네, 에너지 솔루션이 내일 상장 예정인데 전문가님 청약하셨어요? 했죠. 전문가님 청약을 2주 하셨군요. 받았죠. 네, 두 주 받으셨습니까? 네, 네, 지금 뭐 따상이다, 뭐 연상이다, 지금 네. 말들 많은데 전문가님 만약에 저처럼 못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도 할 말씀 어, 해주시고 이미 청약을 두 주나 받으신 뭐 네. 많이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일단은 두 가지의 이 케이스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청약 열풍이 엄청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우선 청약을 모두 하셨다라는 전제하에 한 주 혹은 두 주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면 바로 시총 3위가 됩니다.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이 자리가 잡히게 되는데 시총이 너무 크다라는 게 단점이긴 해요. 그런데 유통 주식 수가 시총 대비해서 많지 않다라는 것은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사실 현실적으로 상한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이제 LG에너지솔루션도 SK하이닉스에 못지않은 그러한 이 피지컬적인 덩치, 시가총액을 갖고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한가를 가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조심스럽게 10%대의 상승은, 그러니까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뭐 많은 이 시장에서 언급하는 따상 그리고 따상상 이거는 저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반반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시초에 일단 일부 한 주는 수익 청산을 하시고 한 주는 저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예 청약을 못 하신 분들,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청약을 못 하신 분들은 이번 주는 굳이 매매에 뛰어들 메리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가 이제 끝나면 우리나라는 설 연휴에 들어가고 또 설 연휴가 있다 보면 또 며칠 쉬고 또 며칠 쉬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며칠 쉼으로써 또 설 전에 수급이 한번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 전인 이번 주에 굳이 공격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지금 산재되어 있는 악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또 할 거냐, 테이퍼링 언제까지 속도 올릴 거냐, 양적 긴축 계속 언급할 거냐, 또 우리나라 시장 뭐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수급이 회복할 거냐 등등 많은 것들이 지금 불확실성이 걷어내줘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어느 정도 고점이 됐든 저점이 됐든 안정화가 된 다음에 한번 트레이딩 전략을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또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 주를 조금 더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수혜주들도 여타 같은 흐름일까요? 저는 사실 오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좀 내부자 이슈가 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사건을 현재까지 나와 있는 뉴스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본업의 가치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내부에 계신 분들이 내부자분들만 알고 있는 뉴스를 이용해서 이제 매매를 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건데, 본업 기준으로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성장성이라든지 기술력의 문제는 없으나, 이미 오늘 차트를 놓고 보면요, 에코프로 한번 쳐볼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하한가로 마감이 됐고, 에코프로 BM도 거의 뭐 하락폭이 강하게 좀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제 이야기가 기분이 언짢으실 수는 있지만, 일단 저는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이 종목군들이 지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임으로써 반사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지금 생겨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모신 소재는 바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LNF도 마찬가지죠. 같이 이제 조정을 받는 듯 했으나 또 이제 상승 기류로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에서 나온 실망적인 투매 물량이 LG 에너지 솔루션 내일 상장하면 그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그쪽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코프로브의 악재, 뭐 다시 주가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쉽지 않은 악재입니까? 사실 시총 1위, 그 코스닥 시총 1위까지 또 탈환을 해내면서 많은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정도의 악재인가요? 네.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앞으로 향후 성장하고 성장을 못하고를 떠나서,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게 기세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좋다, 좋은 건 아는데 시장에서 모르면 종목은 안 오르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좋다, 거기에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정말 강하게 붙어주면서 단기간 안에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수천 종목 중에 전기차 하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만 있으면 전혀 문제될 거는 없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지금 전해질이라든지 음극재, 양극재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A라는 종목이 안 좋으면 그 안 좋은 만큼 수혜를 받는, 반사 수혜를 받는 B라는, C라는, D라는 종목이 생겨날 수 있는 지금 해당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대체재가 있는 지금 섹터이기에, 그리고 또 오늘 조정의 폭이 깊어서 뭐 내일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다만, 최근에 좀 잘 나갔었던 가격대까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대체 종목을, 대체재를 찾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전문가님, 이 노란 톡방에 지금 질문 네. 하나가 올라왔어요. 저는 이번에 현대산업개발은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주들이 죽는 것 같은데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정말 건설주 테마, 올 한 해 또 이슈가 될 테마이다라는 이야기들 많이들 있었는데, 현대산업개발 어떻게 보셨을까요? 현대산업개발은 제가 처음에 이슈가 발생했었을 때 수요일 날 방송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HDC 현대산업개발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비행과 마찬가지의 유사한 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업 관련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HDC 현대산업개발밖에 없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HDC 현대산업을 제외하더라도 건설 종목들 많죠. DLENC, 현대건설, GS건설. 당연히 그쪽으로 반사수혜를 받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은요, 이게 단발성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지금 현저히 낮아졌어요. 그 무너진 건물 아마 수개월에 걸쳐서 해체 작업이라든지 향후에 뭐 개선안이라든지 또 현재 지어진 집들에 대한 뭐 재조사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가가 뭐 등락은 있겠죠. 당연히 등락은 있겠지만
그 전에 뭐 24,000원, 26,000원대까지 올라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지금은요, 다행스럽게도 뭐냐면, 이게 다행스럽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슈가 터져서 현대 HDC 산업개발만 빠졌다? 그러면 가장 최악의 수예요. 왜냐하면 그 종목을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사더라도 지수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공격적으로 사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다행스럽게도 지수도 바닥을 치고 있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지금 바닥을 친 상태인데 이게 뭐 다행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손절을 하더라도 지수의 여파로 밀려내려온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은 저는 차라리 지수가 밀려준 게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손절을 하고 왜냐하면 이슈가 없는 종목도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만큼 빠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중에 그러니까 이슈 있는 종목을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 여파로 빠진 종목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지수가 회복을 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더 자세한 전략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아래 보이는 이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는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이슈가 된 이야기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윤석열 후보가 탈원전 이야기 백지화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원전주가 들썩거렸는데 전체적으로 테마가 다 함께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너토크 29%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원전주들은요. 당연히 이 대선을 앞두고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거의 한 달 전에 이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는 지금 원전 에너지라고 하면 긍정적인 뉘앙스보다는 사실 이제 부정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 원전 에너지 하면 당연히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은 알지만 긍정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이 환경에 가장 민감한 이유에서 이미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시켜놨어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로 좀 분류가 돼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시 원전 에너지에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조금 더 상용화가 된다라고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들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HDC 현대산업개발 가지고 계신 분은 차라리 손절을 하고 원전주를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동안은 좀 지수의 여파로 많이 밀려왔지만 테마가 살아있고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지금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트레이딩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원전의 대장주는 두산중공업임을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 대신에 트레이딩 하실 거면 원전주 안에서도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을 사야 되고 그 기업이 대표적으로 제가 에너토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오늘 에너토크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죠. 그러니까 테마를 해서 고르시더라도 이렇게 좀 끼가 있는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저는 원전주에서는 좋은 투자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원전 관련주들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에너토크 해외 수출이 또 많이 되는 기업도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의 관심주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지금 많이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시장이 이제는 바닥을 짚고 올라오게 되면 과연 어느 종목부터 올라올 것이냐 좀 고민을 해보면 저는 자동차 산업이 일단 가장 첫 번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 왜냐하면 이틀 전에 미국 증시가 빠지고 시간 내에서도 충격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게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하면서였거든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으니까 시간에 20% 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팩트도 베이직인 거죠. 기초로 돌아가서 보면 이 주가라고 하는 것, 주식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기업의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느냐 혹은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느냐. 돈을 벌어들인다면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올라가는 게 주식인데 저는 현대차가 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기아도 당연히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산업은 올해 꾸준히 봐야 된다면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살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에서 현대차나 기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지난 3분기, 4분기부터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놓고 볼게요. 이게 지금 현대차인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자동차 기업들이 내려갈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서 판매하고 싶어도 판매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 현대차 엄청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수급이 풀린다?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산업을 한번 원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 그러니까 이번 시장이 밀릴 때 어느 종목이 가장 많이 빠졌으며 어느 종목이 그럼 좀 빠르게 반등을 해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저는 네이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 아마 지금 차트 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죠? 45만 원이었던 주가가 어느새 30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고점 대비 30%나 빠졌어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향후에 성장성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제 최근에 보면 뭐 여기저기 이제 제재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본업의 성장성을 놓고 보면 스마트 스토어 계속해서 외형 성장해 나가고 있죠. 웹툰 시장에서 계속 외형 성장을 늘려가고 있고 또 새롭게 나오는 NFT라든지 메타버스에 빠짐없이 이제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을 놓고 본다면 저는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크래프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님 크래프톤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는데 고점 대비 많이 반토막이 됐는데 이것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다음 후속타가 이어붙여주지 않는다면 NC소프트처럼 주가의 지지부진함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를 해야지라는 개념은 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다음에 나온 게임이 흥행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반등이 아니고 더 주가가 밀려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크래프톤 쪽보다는 현재 본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시장이 여파로 밀린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저 네이버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 현대차의 꾸준한 또 매출 실적, 오늘 또 최대 실적 냈다 이런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기아차도 역시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예견을 해주셨고, 현대차 진짜 사고 싶은데 정말 주가가 잘 안 오르잖아요. 많은 네. 분들 지금 그래도 저가 매수의 기회다. 아니면 현대차 말고 다른 조금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을 사는 것보다 현대차?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주식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현대차 기아를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 투자금을 가지고 저 종목을 사기에는 너무 재미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가격적인 이 변동성을 놓고 내가 내려놓고 보게 되면 그러면 자율주행 쪽도 저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율주행 기업도 굉장히 많은데 뭐 남성이라는 기업 또 자율주행 쪽이 하나이고 테마로 좀 거론이 되고 있어서 차라리 이 수익률 게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 테마와 엮여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것도 이제 투자의 대안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특히나 네. 또 남성을 또 권유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 남성 자율주행차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전기차 관련주들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있죠. 전기차 관련주들 또 혹시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무래도 오늘 에코 프로그램이 좀 빠지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는 쪽은 뭐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봐야 되긴 해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스모 신소재죠. 신소재 이쪽 같은 경우에는 또 MLCC하고도 엮여 있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수의 밀림에도 전혀 흔들림이 좀 없었죠. 굉장히 견고하게 지금 버텨줬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전기차 관련 부품 쪽을 본다,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도 현재 위치 굉장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코스모 신소재까지 관심 종목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특징주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네. 특징주가 코리안 리가 있었습니다. 네, 코리안 리가 오늘 네. 상승을 좀 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 이 수급 상황 살펴보면 기관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 코리안 리. 네, 일단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재보험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것을 좀 예상을 하거나 뭔가 다치게 되면 비용적인 것을 좀 고려를 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험사라고 부르죠. 그럼 그 보험사들이 또 보험을 드는 것을 재보험사라 그래요.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라든지 또 그러한 업체들이 보험을 드는 재보험사로 좀 분류가 되면서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하는 기업 그리고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 기업이 뭐 특별하게 실적이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모멘텀이 있다라기보다는 방어주의 성격과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코리안리가 오늘 이렇게 이제 수급적인 강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코리안리는 직접적으로 매매를 해본 적도 있었어요. 특히 작년 초에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낀 점이 뭐냐면 너무 안 움직인다. 네, 너무 엉덩이가 무겁다라고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주들, 은행주들, 특히 이제 재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률 게임을 놓고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패턴들이 많습니다. 지금 코리안리도 올해 6월달부터, 그러니까 작년 6월달부터 이제 올해 1월까지 거의 한 6개월간의 흐름을 보면요. 그냥 거기서 거긴 거예요. 올라가려나 하면 내려와 있고, 여기서 밀리나 하면 또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손실은 아니지만 수익도 아닌. 좀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투자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라서 좋은 기업이고 수급도 들어왔지만 저는 이 종목을 트레이딩 할 거라면 차라리 다른 종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리안 리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또 아까 네이버 권유를 해주셨는데 카카오 그룹주들 계속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카카오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일단 뭐 카카오페이는 그래도 최근에 좀 반등을 잡고 있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하락을 좀 멈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카카오 앞서서 이제 네이버와 마찬가지겠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좋지 못한 모습 그리고 많은 자회사의 그 플랫폼 업체들이 별도로 이제 상장을 하면서
카카오 지주사의 역할이 예전만큼 뭐 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성장성이라든지 이 기업의 향후의 뭐 본업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일단 있어서 기술적인 이 반등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뭐 9만 5천 원, 10만 원까지는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잘 나갔었을 때 뭐 15번은 16만 원대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카카오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는 없지만 지금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방송이 끝나면 입장 불가능하십니다. 지금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화면으로 찍어주시면 또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시 지금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아니면 궁금하신 분들 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실시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고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HN입니다. 에코프로 HN 종목 고민 남겨주셨는데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 주셨네요. 앞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정리를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그룹사들의 좀 이슈가 생겼던 오늘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6만 원이었던 주가가 4만 2천 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한가를 기록을 한 거죠.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마 지금 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을 보면서 내일 진짜 사야 된다,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저는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된 뉴스라든지 풍문이라든지 소문 때문에 빠진 거라면 저거 분명히 내일 아침부터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회사에서 공지문도 지금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기업 가치에는 문제는 없다라는 이야기는 나왔는데, 주식은요, 기업의 가치를 놓고 판단을 하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그 판단을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도 깔려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심리 자체가 매수 쪽보다는 매도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고, 다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에코프로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런데 하필이면 내일 완전히 대체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상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첫 번째로는 뉴스에 따른 급락,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러니까 무관심이라는 것 자체는 해당 종목에 거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내일 상장을 하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급락, 여기에 무관심이 좀 합쳐질 가능성이 높아서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여지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속상하시겠지만 저는 빠르게 정리를 하시고, 제가 아까 HDC 현대산업개발 말할 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금 지수가 좋은데 악재가 터져서 하한가면 그게 더 골치 아파요. 지수가 언제 밀릴지 모르는데 이걸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맞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지수가 안 좋다가 이제 막 올라가려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사서 복구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이어서 이 에코프로도 질문이 와 있는데요. 이 에코프로도 바닥에 있다, 보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에코프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시를 하는 그 상황은 아니에요. 회사에서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내부자 거래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거를 공시화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도덕적으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이슈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신라젠이 지금 최근에 뭐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이게 상장 적격성 실질 검사 대상도 아니에요, 현재 이슈는. 그러니까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이 A라는 기술력이 안 갖고 있는데 A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부풀려서 주가를 올렸다면 그것은 실질 적격성 심사 대상이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술력 존재하고 있고 정말로 판매고를 올려가고 있고 정말로 좋은 실적을 냈는데 그 좋은 실적을 내부에서 미리 알고 투자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공시 대상도 아닐 뿐더러 실질 심사 대상도 아니고 상장 폐지와의 연결고리도 없고 대신 도덕적인 이슈가 지금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이 대체할 종목이 없다면 이 악재라는 뉴스에 대체할 종목이 없으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냥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하필이면 내일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고 또 같은 섹터 안에 대체할 만한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반등이 오면 다행이지만 반등이 안 온다면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산 기술이랑 생산 능력이랑은 관계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저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그 좋은 것, 좋은 생산 기술, 좋은 생산 능력을 알고 있는 내부자 몇몇이 그냥 매매를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되 대신에 이제 이 주식시장은 심리가 조금 가장 중요하기에 대체할 종목이 있고 그렇기에 만약 회복을 못한다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의 손절면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살펴보도록 하죠. 네, CJCGV 매수가가 3만 원대인데요. 3만 976원, 비중 15%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면 CJCGV 2% 하락하면서 2만 1,05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CJCGV에 대한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는 일단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코로나19 오미크론도 잡지 못하고 또다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죠. 오늘 시장에서 보면 뭐 장 막판에 많이 밀리긴 했지만 시젠 그리고 PH라는 종목 그리고 뭐 SD 바이오 센서 이러한 진단 키트주 SD 바이오 센서죠. 진단 키트주들이 움직이는 날이었어요.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또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그렇게 민감하게 지금 대응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무던해졌다라고 그래야 될까요? 무뎌졌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안 좋은 건 알지만 예전처럼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이 펌핑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피해를 보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진단키트라든지 백신 치료도 이쪽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쪽은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CJCGV 당연히 영화산업이 일어나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상장한 섹터 중에 코로나19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섹터이고 어떻게 보면 카지노와 이 영화산업은요. 가장 마지막에 이 회복을 하게 되는 그 본업을 가지고 있어서 좋진 않아요. 좋진 않지만 가격적인 이 메리트 구간이 있어서 저는 차라리 가져가시는 게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CJ CGV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H&M입니다. 매수가는 39,600원, 비중 25% 가지고 계신데 H&M 오늘은 2.7% 좀 상승을 했습니다. 22,750원. 네, 주가 오늘 22,75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H&M도 2만 원대가 깨지면 위험합니다. 2만 원대가 좀 이탈이 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저는 2만 원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를 하시되, 3만 원대 이상을 바라보는 것은 좀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서 2만 8천 원부터 올라오면 손실권이시더라도 좀 매도를 하시면서 현금을 확보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HMM을 그냥 대표적으로 꼽는 것보다 이러한 이 흐름을 좀 보인 종목분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심리를 말씀드려보면, 아마 이때서부터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올라가네.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이 나오면 사야지 했다가 조정이 안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좀 따라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올라가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도를 하고 안 갖고 있는데 또 HMM이 TV를 볼 때마다 뭐 너튜브를 통해서 뭐 이것저것 주식 관련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또 신고가 또 운임지수 또 역대 최고가 그러다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때까지 고민을 해요. 내려올 거야 하는데 안 내려오니까 4만 원대, 4만 5천 원대 그래. 5만 원까지 가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런 위치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근데 이런 위치에서 매매를 하실 때는 손절 라인을 나름대로 정해 두셔야 되고, 또 손절 라인이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처음에는 호기롭게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야지 했다가 막상 손절 라인에 오면은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기업이라는데 다시 올라가지 않겠어? 한 번쯤은 기회를 다시 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서부터는 추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계속하는 패턴들이 많아요. 최근에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한번 큰 시세를 낸 종목인데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가 뭐 고점 대비 한 10% 빠진 이 부분에 걸쳐있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느꼈거든요. 또 HMM도 공교롭게 딱 그 가격대에 이분이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이러한 흐름을 좀 따라오지 않으셨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는데, 또 이러한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가격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이 가격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했다가 손절 못합니다. 그러다 올라오면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진짜 이번에는 손절하고 가야지라고 했다가 올라오잖아요. 더 올라올 거라는 생각에 손절을 못해요. 그러다가 또 빠지면 이제 거의 뭐 멘탈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위치에서 올라오게 되면 나중에 올라와서 아쉬움이 남더라도 차라리 매도를 하지 못하고 갖고 있다가 속상해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27,000, 28,000원에 올라오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저는 종목을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M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넘어가기 전에 이 삼성생명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하고 가죠. 이 안보험을 지급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1년 신사업이 막혔다라는 소제목도 있는데, 앞으로의 또 신사업인 아이데이터 사업에 또 진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내일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은 0.65%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 기사가 지금 장이 끝나고 난 뒤에 나왔습니다. 네, 만약에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확인된 뉴스를 놓고 보면 이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중징계안이 1년 2개월 만에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갑작스럽게 나타난 악재. 그래서 뭐 당장 내일부터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이게 뭐 과거부터 좀 이슈가 계속 깔려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뭐 급락까지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뭐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금리 인상이라든지 보험 섹터에 대한 뷰는 한 2, 3년 동안은 좀 좋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생명은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마음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특히 삼성생명은 사실 해당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보려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뭐 배당 위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유를 해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삼성카드도 같은 부분인데 내일 어떻게 될까요? 뭐 저는 똑같이 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상담이 들어왔네요. 매수가는 6,700원, 비중 3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삼성중공업 오늘의 종가 상황은 0.57%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되면서 5,260원에 장 마감 지었네요. 매수가 6,700원, 비중 30%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조선업은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격 저는 사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올 수는 있다라고 이미 지금 약한 척을 좀 했죠. 약한 척을 좀 했기 때문에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 충격은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녹아들어서 뭐 추가적인 뭐 급락은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조금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지금은 훨씬 더 나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결국에 있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더딘 것뿐입니다. 뭐 개선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개선을 하고 있는데 수년 동안 지금 꼬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실타래를 다 풀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지 저는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1시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실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7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